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주말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가 이번 한 주에도 평일 동안 정말 많이 쏟아졌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 어느새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놀라울 만큼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이 보내지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 그대로 클래스를 보여주는, 이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이 기사의 제목처럼 또 해냈다, 나 홀로 질주하는 임영웅님의 남다른 클래스를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청정원인데요. 이 청정원도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청정원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모델로 기용하고 나서 끊임없이 홍보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청정원 광고가 확정이 됐을 당시 얼마나 즐거워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판매량으로 이어졌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정원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인간 햇살 임영웅이 전하는 진심 메시지, 다음 장을 넘겨 지금 확인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햇살이 쨍했다가 구름 뒤에 숨었다가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햇살 담은 그대 건강 조심이라면서 from 인간 햇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인간 햇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청정원이죠. 많은 대기업과 많은 광고주들, 많은 기업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극찬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는 막강하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재미있는 과거 영상이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바로 재생을 해볼게요. 들어볼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남이요? 미남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임영웅님이 매일 샤워하고 세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아마 카페에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물고기 뮤직 소속의 유튜브를 촬영해주던 피디님과 둘이서 찍었던 영상 같습니다. 계속 보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카페에서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미남에 대한 이야기 말고 눈을 계속 만지니까 피디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라섹 때문에 눈이 그러냐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라섹 때문이 아니고 눈에 땀이 들어가서 그렇다, 화장품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은 머리에서 난 땀이 이렇게 얼굴을 다 덮으면서 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과거 임영웅님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영상일 거예요. 정말 햇살이 쨍쨍한 날인 거의 여름에 가까운 날씨였는데 임영웅님은 트롯 가수로 행사를 많이 뛰다 보니까 복장이 어떻습니까? 넥타이까지 맨 수트 복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넥타이까지 하게 되면요, 신체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2도나 올라간대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데 그 더운 날에 임영웅님이 풀 정장을 입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덥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임영웅님은 땀이 많은 체질인데 그 땀이 머리 안에서부터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요번에 손흥민 선수와 신나게 축구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진을 보이시죠? 땀이 그냥 범벅이 됩니다. 이 긴 머리가 머리에 이 물을 뿌린 것처럼 흥건히 젖어 있어요.
이 머릿속에서부터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임영웅님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행사나 뭐 그런 작은 무대를 하고 나서 쉬는 기간 중에 이 무대에서 이렇게 흘렸던 땀이 이렇게 이마를 타고 내려오게 됐고, 실제로 무대 행사 중에 이 이마에 흐르는 땀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게 녹잖아요. 주로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또 파우더도 많이 바르고 하는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예전부터 항상 했던 말이 눈이 따갑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항상 손수건을 꺼내면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서 닦는 거다, 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때는 임영웅님이 헤어도 직접 하고 메이크업도 직접 하고 그 헤어 메이크업 도구를 다 가방 안에 넣고 다니던 시기였어요. 무명 시절에 임영웅님이 혼자서 헤어까지 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왁스 제품들, 화장품 제품들 사실 비싼 브랜드의 좋은 제품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요즘 아이돌 화장품 중에는 공연 중에 땀이 뻘뻘 나도 이 화장품이 지워진다거나 지워져서 뭐 이렇게 눈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주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멀쩡한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이 당시 때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과거 때의 모습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귀엽고 안쓰럽고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더 빛난다. 우리가 금수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부모님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라는 의미에서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을 보면 금수저가 아니죠. 자수성가의 표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수성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뒷배가 있거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무명 시절에 겪었던 이 땀방울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와 축구를 하면서 행복하게 흘릴 수 있는 땀으로 변화가 됐던 게 아닌가. 이것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성공 신화, 인간 신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때 흘렸던 땀방울이나 지금 흘렸던 땀방울이나 같은 땀이지만 이 땀이 흘렸었던 당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임영웅이란 가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호중 씨가 글로벌 팬덤이 가장 많다. 임영웅이 2위를 했다. 이게 뭐냐면 스튜디오 NMC가 운영하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스타플래닛에서 진행한 7월 트로트 랭킹에서 나온 결과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간단한 투표에서 김호중 씨가 1등을 했고 박서진 님이 3등을 했고 임영웅 님이 2등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글로벌 팬들까지 투표를 한 만큼 글로벌 팬은 김호중 씨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글쎄요.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따지고 본다면 임영웅 님이 2위를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지만 이게 아마 무조건 해야 되는 투표 리스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인 예로 더트롯쇼에서 임영웅님이 항상 김호중 씨에게 승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팬덤이 임영웅님이 더 적다? 글쎄요. 글로벌 팬덤, 국내 팬덤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실질적인 수치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사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적어야지 기사 클릭률이 높아지잖아요.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작은 투표에서 임영웅님이 2위를 했을 뿐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와 파워는 가히 비교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팩트들이 많은 언론사, 많은 기록들 그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임영웅님은 최근 빌보드 차트에 5주 연속 입상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글로벌 무대에서조차 임영웅님이 압도할 수밖에 없다. 자, 이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근황들을 제가 또 발췌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이후로 정말 많은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를 또 한 번 깜짝 놀래킬 근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사진입니다. 딱 봐도 임영웅님이죠? 그런데 뭘 하고 있나 봤더니 티셔츠를 먼 관 같은 데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맞추시는 분의 눈썰미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이렇게 무대 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복장이 가벼운 티셔츠에 반바지인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리허설 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리허설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더운 날 이렇게 쉬고 있었다. 이게 현장에 가면 실내가 아니고 외부기 때문에 너무 덥잖아요. 선풍기 바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 설치하는 큰 이 관에서 나오는 에어컨 기계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냉풍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만큼 이 공간이 다 시원해지긴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이 앞에 가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이게 또 SNS에서 귀엽다라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임영웅님의 근황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요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후드티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뒤에 화요, 일품진로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술 종류죠, 술. 아마 제가 볼 때는 술집이거나 굉장히 밝은 걸로 봐서는 아마 고깃집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임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은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함께 축구를 했거나 아니면 시축 행사 때 임영웅님 옆에 있었던 유튜버 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시축 행사를 했을 때 입고 나왔던 후드티의 잠바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유튜버 분과 함께 시축이 끝나고 나서 경기 이후에 함께 만나서 고기 식사를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는데 제가 오전 일찍 영상을 올리는 만큼 아마 오후에 차후에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제 예상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때 만났던 이 시축 유튜버 그리고 임영웅님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갔던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재미가 또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이 정말 최근일 수도 있고요. 제가 예측한 것처럼 축구 시축 당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들이 공개될 때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뜨거운 외침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겠습니다.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이 제가 어떻게 떴냐면 지금 제가 그냥 제 유튜브 소시의 유튜브 채널을 그냥 이렇게 딱 키면은 뜨는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들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임영웅님과 관련된 영상들이 한 번씩 뜨는데 이 중에서 이 영상이 뜬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아이돌 차트에서 무려 8시간 전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근데 제목이 독특하죠.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1위 후 가장 먼저 문자한 주인공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자, 한번 살펴보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보니까 아이돌 차트에서 임영웅님 미션 보상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 이분이 임영웅님의 바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편곡한 최준원 작곡가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인사를 합니다. 작곡가, 편곡가로 알려진 최준원 작곡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쫙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보니까 연역이 엄청납니다. 2000년대 트로트 신동으로 우선 데뷔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현 디프라인이라는 녹음실의 대표를 맡고 있고,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편곡했고, 박서진님의 그대 품에, 최훈님의 뭐 금요일 밤에, 김희재님의 초혼을 편곡했고, 또 박서진님의 몰래한 사랑을 편곡했고, 정동원 군의 누가 울어 편곡했고, 정말 다양한 노래들을 편곡했는데, 그 중에서도 놀라운 건 임영웅님과의 인연입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문이었다라고 해요. 임영웅님하고 동문인 거죠. 임영웅님과 같은 초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정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작업하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렇다. 사실 그 전까지는 자신은 영웅이 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곡을 자신이 편곡을 하게 됐는데 녹음을 하려고 가수였던 임영웅 형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포천 출신이에요? 라고 해서 임영웅님이 네 라고 하니까 아이고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임영웅님이 그럴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곡가분이 혹시 어느 학교 다니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포천 송무리라고 있어. 그랬더니 송무리? 저도 송무리 출신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동남고? 라고 물어보니까 빵 터지면서 포천 송무리에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동남고등학교 아니면 성우고등학교인데 이 편곡가이자 작곡가님은 동남고등학교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고? 라고 질문을 하자 임영웅님이 혹시 땡땡땡 선생님 아니야? 깜짝 놀라면서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라고 이 작곡가분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야기를 계속해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또 고등학교 때 이야기로 빠지고 녹음하다가 또 빠지고 결국 몇 시간 동안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를 물어봤는데 중학교는 서로 다르구나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는 또 어디냐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를 성우초등학교. 그럼 초등학교는 보통 6년을 다니니까 자신이 1학년일 때 바로 영웅이 형이 4학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2학년 때는 임영웅님이 5학년, 자신이 3학년일 때는 임영웅님이 6학년이니까 자신이 분명 그 당시 때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트로트 신동으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매번 등교하면 옛날에는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천의 자랑, 트로트 신동 막 이렇게 자신이 표현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영웅이 형이 봤다라면서 정말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더욱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되게 놀랍죠. 포천의 인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받아요. 혹시 요즘도 임영웅님과 연락을 하냐라고 하자 저는 요즘 바빠서 사실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락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나 영웅이 형이 미스터트롯 1등을 하고 나서 그 당시 때 자신에게 바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놀랍죠?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을 하고 나서 임영웅님이 정말 빠르게 이분에게 문자를 하셨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문자 내용이 무엇이었냐? 굉장히 놀랍게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우승을 했다. 그동안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승 소식을 이 TV나 방송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전에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알려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영웅이 형만큼 의리가 있는 형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전에 먼저 형이 고맙다라고 축하를 받기도 전에 자신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자신이 축하 인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우리 아티스트는 먼저 고맙다, 응원해줘서 라면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참 역시 의리의 사나이가 또 여기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된다. 그러면서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의 편곡을 맡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화가 나옵니다. 처음에 원래 엘리베이터라는 곡이 존재했었다. 실제로 존재했었죠. 근데 그 노래가 템포가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임영웅 님이 차후에 밝혔지만 좀 더 빠르고 신나는 노래로 탈바꿈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곡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는 의뢰가 이 최준원 작곡가님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신나게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당시 형이 유명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고 간단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주 앞부분부터 힘있는 멜로디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영웅이 형의 이미지를 조금 더 밝고 신나는 느낌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이미 그 당시 때도 형이 노래를 진짜 잘 부르거든요 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노래에 무게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노래가 무겁다 보니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영웅이 형이 무게감 있는 노래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래들을 부르게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자신이 볼 땐 밝고 가벼운 노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임영웅의 매력을 좀 쉬운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고민에서 나온 편곡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결국 임영웅님만을 위해 만들어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냥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업 자체를 임영웅 씨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작업을 해온 거냐라고 하자 맞다. 항상 자신은 작업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와 행동, 성격 이런 것들에 딱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을 상상하면서 곡을 만들어 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의리에 대해서 또 말을 해요. 영웅이 형이 정말 의리가 있었던 게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가이드가 뭐냐면 이 노래를 작곡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줘야 그 다음 단계를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수월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 녹음을 해주러 바쁜 와중에도 임영웅님이 찾아왔고 의리남으로 이미 주변에서 소문이 엄청 자자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는 가수야. 나 그런 가이드 같은 거 안 불러.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특히 영웅이 형은 가수가 되고 나서도 엄청나게 도와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대부분의 가수들이 뭔가 그 곤조라고 하죠. 자신만의 어떠한 그런 위치를 막 생각하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그런 면에서 의리가 너무 있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자신은 들었다라고 해요. 왜냐면 형이 굉장히 젊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하면 놀고 싶은 마음도 드는 법이다.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참 친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해요. 하지만 노는 거에 신경 쓰기보단 그 와중에 의리를 다 챙기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참 자신은 대단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목소리에 대한 매력을 질문하자 예를 들어서 임재범 가수를 말한다라고 하면 임재범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또 임영웅님하고 성은 다르지만 어쨌건 임이라는 글자가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보컬리스트죠. 임재범 씨 같은 경우는 이 특유의 목소리가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그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만 가능한데 오히려 임영웅님은 모든 노래가 소화가 가능한 올라운더 스타일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형은 정말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 당시 때부터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을 보면 가요부터 트로트까지 정말 다 걸쳐져 있는데 이게 임영웅을 표현한 게 아닌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다. 트로트만이 아니라 진짜 음악을 할 수 있는 가수다. 역시 작곡가님이 가장 정확하게 봅니다. 임영웅님이 어떤 가수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혹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러한 말을 해요. 녹음실에 자신하고 박서진 두 분이 와서 메들리를 녹음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바로 트로트의 신이라는 노래죠. 특집 앨범이죠. 그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있다. 사실 그게 자신들의 녹음실, 여기에다가 단상을 두고 그냥 촬영을 한 뮤직비디오 영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죠? 근데 영웅이 형 노래 스타일이 많이 안 움직이고 좀 가만히 서서 부르는 스타일인데 뒤에서 박서진 군은 막 장구를 치는데 장구를 칠 때 크게 휘두르니까 영웅이 형이 약간 놀랬는지 살짝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단상에서 휘청한 적도 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재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모습이라고 해요. 재미있었던 찐친만이 알 수 있는 이 비하인드 이야기죠. 박서진님과 영웅이 형을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면은 이 영웅이 형이 고구마 장사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게 바로 서진이다. 박서진 군이다. 그러면서 힘들 때 함께하고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서로 애틋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웠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진짜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삶에 대해서 사람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보통 스타가 되면 사람을 무시하기 마련이고 이게 무시 안 하려고 해도 뭔가 좀 귀찮아져서 연락을 늦게 답할 수 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그런 부탁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바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방송활동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보다 이런 주변 분들의 도움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의리와 미담으로 꽉꽉 들어찬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삶이라고 해요. 미스터 트롯을 1등 하자마자 자신에게 그렇게 감사 인사를 먼저 보내는 것도 힘들고 또 여태 그렇게 힘들었었던 과정들이 막 생각이 났을 텐데 그 도중에도 핸드폰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연락을 돌렸다라는 게 놀랍다. 그리고 그때 미스터 트롯 당시에 이 회사 사장님 신정훈 대표님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자는 촬영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촬영지에서 직접 본인이 다 문자를 돌렸다는 거죠. 본인이 그 감격스러운 와중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 인사를 임영웅님이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던 거다. 그게 대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신이 한 명에 포함됐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그 모습에 너무나 의리와 감격과 감동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죠? 대단한 임영웅님의 의리를 또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이자 이 동네 고향 후배이자 또 친구이자 곡 작업까지 함께 했던 작곡가분이 들려주니까 감회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링크를 최상단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꼭 가셔서 원본 영상 다 시청해 보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근황 소식도 제가 바로 연달아서 정리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해피빈이죠. 이 해피빈 기부가 이미 대중들에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쭉 읽어드리면 아시다시피 이 총 저금액이 7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훌쩍 넘은 7억 원인데 이것을 본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댓글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흘 동안 모아서 4억 2,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재민들에게 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소액으로 모금받은 거라서 단위가 굉장히 깨알 같다.
왜냐면 700원까지 나왔거든요. 4억 2,602만 1,700원. 100원 단위까지 나왔다라는 건 정말 소액들이 모여서 이 엄청난 기부금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 댓글 보이세요? 여기는 이제 팬클럽이라기보다는 임영웅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댓글이 185개나 달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요거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롯데가 10억인가 기부했는데 영웅시대 미쳤다. 와, 미쳤다. 멋있다. 개멋있다. 뭐냐? 기업인의 대박이다. 아니, 여기는 그냥 좋은 의미로 미친 것 같아. 그래서 가수도 함께 응원하게 돼.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팬이 얼마나 많은 거야. 미쳤다. 이걸 해피빈 콩으로 모은 거야. 해피빈 콩이 한 개에 100원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대금액이 모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계속 내려볼수록 난리 났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역시 클래스가 남다르다. 4억 2천이요? 진짜 멋있다. 진짜 존경스럽다. 대박이다. 기업 수준이네. 진짜 대박이구나. 와, 대단한 기부다. 제발 엉뚱한 것 말고 제대로의 기부금이 쓰였으면 좋겠다. 임영웅도 영웅시대도 진짜 멋있다. 덕질 진짜 멋지게 하는구나. 대박이다. 영웅시대와 임영웅은 서로에게 찐으로 소중한 존재인 것 같다.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 나도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임영웅님 팬덤과 가수의 관계성에 반해서 나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 와, 미쳤다. 소액으로 조금씩 하는 건데 저 정도 금액이라니 정말 대박이다. 봉사활동이나 기부 꾸준히 하는 거 진짜로 존경한다. 와,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임영웅도 팬들도 진짜 대단하고 멋있어. 뭔가 여기 좀 건강하고 좋은 팬덤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 가수도 팬들도 멋짐 그 자체다. 각자 소소한 금액들이지만 큰 마음을 담아 깨알같이 모은 콩 기부라서 더 대단하다. 티끌 모아 태산이 진짜 되는구나. 4억, 7억이라니 덜덜. 와, 스케일 봐라. 임영웅은 조공을 안 받고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팬들도 봉사를 계속하고 기부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선한 영향력 그 자체다. 조공이 뭔지 아시죠? 이 가수들에게 이 팬분들이 뭐 금전적인 지원이라던가 선물하는 것을 보통 조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죠? 임영웅님은 조공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아시다시피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물고기 뮤직 소속사 측에서는 팬분들의 이런 큰 금액적인 선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표한 지가 이미 시간이 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되려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니 신정훈 대표님이나 가수 임영웅님이나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내려보면요. 팬들도 멋있다. 나도 소액 동참했는데 결과가 커서 뿌듯하다. 소름 돋는다. 진짜 임영웅 평생 가수해주세요. 진심 대박이다. 임영웅도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기부했다며 가수나 팬이나 대단하다. 임영웅도 기부 많이 하고 그러던데 진짜 가수랑 팬이랑 둘 다 너무 멋있다. 이런 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다. 큰일 하신다. 경제적으로 자리 잡은 나이층의 팬들이 덕질을 하면 이런 선효과가 있구나. 진짜 멋있다. 가수도 뿌듯해할 것 같다. 와, 진짜 대단하다. 미쳤다. 소름이 쫙 돋는다. 팬덤도 클래스가 다르다 진짜. 사회에 좋은 일하는 거 본 게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고작 차트 줄 세우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팬덤보다 더 대단하다. 그동안 훌륭한 팬덤도 있었지만 솔직히 행동력이나 자금력에서 역대급인 것 같아. 정말 대단하다. 7천으로 보고 오 많이 했다 했는데 7억이라니. 화력이 미쳤다. 그러니까 일반 팬덤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팬들이 기부했다라고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의 10배인 7억이라니. 미쳤다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멋있다. 진짜 대박이다. 와, 뭘 하든
화력이 오진다. 근데 자기들이 뭘 해도 클래스가 저 정도니 덕질 재밌겠다. 여기는 가수도 팬덤도 이름 따라가나 봐. 스케일이 달라서 멋있다라는 말도 왠지 부족해 보인다. 4억이 넘다니. 가수도 팬도 너무 멋지다. 4일 동안 4억을 모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4달도 아니고 4일 동안, 4일 동안 4억을 모았다니. 하루 1억씩 모은 거잖아요. 정말 미쳤습니다. 그러니 댓글이 쏟아지죠? 순간 처음에 7천만 원대인가 하고 있다가 7억 하고 뜨악했다. 진짜 멋지다. 가수도 기부하고 팬도 기부하고 너무 좋아 멋있어 보인다. 임영웅도 팬덤도 너무 호감이다. 멋진 일 정말 많이 한다. 저 해피빈 콩으로 저렇게 큰 돈 모았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말씀드렸죠? 100원씩 모으는 거라고. 저 액수가 어떻게 가능한 거야? 대단하다. 이게 바로 어른의 경제력과 선한 영향력이 합쳐진 사례구나. MZ세대들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보고 본받고 싶어 합니다. 덕질도 선하게 하죠. 그 영향력도 막강하죠. 실제로 이 기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이러니 존경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도 저거 해달라고 하셔서 기부했어. 정말 임영웅 팬들은 여러모로 스케일이 남다르다. 숫자 보고 현실 감탄했어. 나도 소소하게 참여했어. 멋지네. 가수와 함께 참여하는 팬들도 뿌듯하겠다. 그 가수의 그 팬이다. 나도 이런 덕질하고 싶다. 팬덤 문화를 왜 선도하고 전도지휘 해나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나도 소액이지만 동참해서 너무 함께해서 좋았다. 며칠 새 콩기부로 멋지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부탁해서 참여했어. 증언들이 속속들이 쏟아집니다. 엄마가 팬카페에 참여하고 싶은 하는데 해피빈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많았대. 만약 기부하는 방법이 쉬웠다면 저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 기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진짜 멋진 팬덤이다. 진짜 멋있다. 저런 분들이 계시다니. 진짜 멋지다. 단기간에 저렇게 모이다니 행동력도 좋고 참여 비율도 너무 좋고 팬덤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 보인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사들만 보다가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다. 임영웅 영웅시대 분들 선한 영향력 정말 멋지시다. 비영리 봉사단체 재밌고 멋있다. 나도 뿌듯한데 하시는 분들은 더 뿌듯할 것 같다. 액수가 미쳤다. 늘 멋지다. 비영리 봉사단체 많다. 이제는 봉사단체 대우까지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다. 나도 그동안 모은 콩 다 털었어. 내가 낸 건 모래 알갱이 크기밖에 안 되지만 모아진 거 보니까 뿌듯하다. 나도 소액 참여했는데 모인 금액 이제 봤다. 와 덜덜덜하다. 정말 난리가 났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호천사님들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이번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뿌듯하지 않을 수 없는 초대박 결과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냈는데 이런 기사도 났어요. 임영웅과 영웅시대 3년 동안 드러납니다. 자,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우리 대장이다. 뒷모습만 봐도 우리 대장이다. 라고 알려진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임영웅이라고 딱 적혀져 있죠? 자, 이 튼실한 종아리만 봐도 우리 임영웅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평상 복장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이 뒷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아마 임영웅님이 개인 일정을 보내러 가는 것 같은데 보통 정말 임영웅님이 비밀리에 움직일 때는 이렇게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잘 돌아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버킷햇, 번거지 모자라고 하죠. 낚시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일상을 보내는데 지금 보면 그냥 선글라스도 쓰지 않고 마스크도 안 쓴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아마 매니저로 보이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임영웅님이 좀 공식적인 스케줄이거나 비공식 스케줄이라 할지라도
대중들에게 얼굴을 비춰도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뭐 유튜브 컨텐츠 촬영 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광고 촬영 일정 같진 않아요. 이곳이 쇼핑몰,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과거 임영웅님이 이렇게 방문했었던 뭐 현대백화점일 수도 있고 홍대에 위치한 쇼핑몰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현대백화점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영웅님이 또 지인의 골프 옷까지 구입을 했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포착됐던 사진이 또 이렇게 공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라던가 요 방지 장치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이 최근 이 골프웨어를 구입할 때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뭐 유튜브 컨텐츠인지 공식적인 행사인지 또 우리의 예상을 모조리 뒤집어 엎는 깜놀 스케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항상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다양한 일정 그리고 2집 앨범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하여 스케줄 소화를 하고 있다. 정말 뭐 얼굴을 가릴 정도로 사적인 스케줄이었다면 아마 임영웅님이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썼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어느 정도 알려줘도 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많은 의견 달아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오늘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엄청난 기부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 임영웅 띄고 영웅시대 뭐 기부 응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게 우리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 그러니 많은 댓글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파워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